붉은 점이 보이시나요? 이 점이 여러분의 안내자 역할을 할 거예요. 화면으로부터 약 30에서 60cm 떨어진 곳에 똑바로 앉아주세요. 혹시 눈이 약실하면 한쪽을 손으로 가려주세요. 최선의 결과를 원하신다면 이 운동을 하루에 2분씩 2번 해보세요. 붉은 점을 따라서 소용돌이 모양으로 움직여 보세요. 여러분의 눈은 시계 방향으로 움직여야 합니다. 자, 이번에는 똑같이 하되 점을 따라서 시계 반대 방향으로 움직여 보세요. 그리고 눈으로 소용돌이를 그린다고 상상하면서 계속 움직여 보세요. 집중해서 붉은 점을 따라서 화면의 좌측 하단에서 우측 상단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가기를 반복해 보세요. 몇 번만 더 대각선을 그어 볼게요. 잘하셨어요. 이번에는 눈으로 부드러운 곡선을 그어 봅시다. 화면의 아래쪽에서 시작해서 눈을 물결 모양으로 천천히 움직여 보세요. 축하합니다. 파도 타기를 해내셨네요. 다음 동작은 꽤 쉽습니다. 눈이 시계바늘을 따라간다고 생각하면서 원을 그려보세요. 이제 반대로 해봅시다. 여러분은 여전히 시계를 따라 움직이고 있지만 시계가 반대로 가고 있네요. 와, 여러분이 시간을 되돌리고 있어요. 자, 다음으로 가보죠. 이 동작은 눈 근육의 유연성을 강화시켜주는 동작입니다. 눈으로 붉은 점을 따라 움직이면서 무한대 기호를 그려보세요. 이번에는 좀 더 복잡한 모양을 만들어 볼게요. 좌측 상단에서 시작해서 우측 하단으로 대각선을 그어주세요. 그리고 우측 상단으로 이동합니다. 그리고 우측 상단에서 다시 좌측 하단으로 대각선을 그려주시고 다시 시작점이었던 좌측 상단으로 선을 그어주세요. 그래서 이 동작은 나비라고 불립니다. 다시 좌측 상단에서 시작해서 눈을 오른쪽으로 그리고 아래로 간 뒤 왼쪽으로 다시 오른쪽으로 그리고 반복해주세요. 여러분의 눈은 지그재그 패턴을 그리셔야 합니다. 이번에는 붉은 점의 패턴뿐만 아니라 움직이는 점의 크기가 커졌다가 작아지는 모습에도 집중해주세요. 화면 좌측 상단에 있는 방랑자 점을 따라서 우측 상단으로 직선을 그어주세요. 그리고 똑같은 동작을 반복하되 이번에는 화면의 중간에서 시작해주세요. 그리고 좌측 하단에서부터 직선을 그리면서 동작을 마무리해주세요. 이번 건 재미있는 동작입니다. 여러분의 시선이 무지개를 그린다고 상상해보세요. 그리고 이번엔 동그라미의 나머지 부분도 그려봅시다. 와, 이건 미소를 짓고 있는 것 같네요. 이번엔 바닥에서 공이 튀어오르는 모습을 보고 있다고 상상해보세요. 점을 따라 그 패턴을 그려보세요. 이 동작을 최대한 빨리 해보세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왔다 갔다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목이 움직이지 않도록만 주의해주세요. 아까 해본 소용돌이 동작 기억나세요? 이번 동작은 그것과 비슷한데 눈을 나선형으로 움직이시면 돼요. 하지만 이번에는 화면의 중앙 상단에서 시작할 거예요. 그리고 화면의 중앙까지 나선형 모양을 그릴 거예요. 우선 앉거나 선 자세로 시작합니다. 어깨의 긴장을 풀고 목을 똑바로 펴고 정면을 바라보세요. 시선을 왼쪽으로 향하고 서서히 천장으로 이동하면서 천천히 눈을 굴리세요. 계속해서 시선을 오른쪽으로 돌리고 이어서 바닥으로 이동하면서 눈을 굴려주세요. 시계 방향으로 5번, 반대 방향으로 5번 더 합니다. 이 사이클을 3번 반복합니다. 훨씬 더 좋은 효과를 얻으려면 눈을 감고 굴리세요. 이것은 눈이 뻑뻑해지지 않도록 도움을 주고 근육의 긴장을 완화시켜줍니다. 근육 조이기는 꼭 몸 근육을 강화하거나 근육을 뽐낼 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눈 근육 강화를 위해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운동을 하는 방법은 쉬워요. 편안한 의자에 앉아서 앞을 똑바로 보세요. 그런 다음 목의 위치를 바꾸지 않고 눈을 위로 움직입니다. 그리고 눈을 아래로 움직입니다. 이렇게 10번 반복하세요. 일단 이 동작을 하고 난 후 목을 움직이지 않은 채로 가능한 한 멀리 왼쪽을 보세요. 목을 똑바로 하세요. 그런 다음 가능한 한 멀리 오른쪽을 보고 이 동작을 10번 반복합니다. 이 눈 근육 풀어주기 사이클을 4번 반복하세요. 편안한 자세로 앉아 심호흡을 하면서 눈을 감습니다. 각각의 눈꺼풀에 집게 손가락을 넣고 10초간 매우 가볍게 눌러주세요. 2초간 손가락을 뗀 다음 다시 부드럽게 누르세요. 이 동작이 한 번입니다. 이것을 10회 반복해주면 됩니다. 아시다시피 이 동작을 할 때는 매우 조심하세요. 너무 세게 누르면 눈이 아플 수 있어요. 컴퓨터나 휴대폰 화면을 계속 쳐다보다 보면 눈을 깜빡이는 것을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눈이 빨개지고 아프고 자극을 받는 거예요. 하지만 눈을 깜빡이는 것을 잊지 말라고만 하는 건 아니에요. 눈의 피곤을 풀어주기 위한 눈을 깜빡이는 특별한 방법이 있습니다. 집중에 방해가 되는 것이 없도록 빈 벽을 마주보고 앉으세요. 목은 곧게 하고 어깨는 편안하게 낮추세요. 눈을 감고 30초를 기다렸다가 눈을 떠보세요. 이것을 10번 하세요. 그리고 만약 누군가가 왜 빈벽 앞에 앉아서 눈을 깜빡이고 있냐고 묻거든 운동하는 중이라고 말하세요. 거짓말은 아니죠? 앉거나 서 있거나 눕거나 편안한 자세를 취한 후 정면을 바라보세요. 머리나 목을 움직이지 말고 최대한 멀리 왼쪽을 보세요. 3초간 눈을 그 위치를 유지하세요. 이제 앞을 잠깐 보세요. 눈을 최대한 멀리 오른쪽을 보고 3초간 그 위치를 유지하세요. 이 세트 전체를 10번 반복하세요. 두 손을 비비면 무슨 흉계를 꾸미고 있는 악당처럼 보일 거예요. 헤헤헤헤. 눈 건강에 좋은 음식이 풍부한 식단으로 여러분의 눈 운동을 보충하세요. 당근, 케일, 시금치, 간, 근대, 호박, 방울양배추, 고구마, 그리고 버터는 루틴과 비타민 A가 풍부합니다. 오메가3 지방산, 비타민 C, D, E, 아연, 그리고 카로티노이드도 여러분의 시력에 기적을 일으키죠. 만약 여러분이 이 영양소들을 알약 형태로 먹고 싶지 않은데 우리가 언급한 식품이 너무 평범하게 들린다면 양념이나 다른 식재료를 추가해보세요. 온라인에는 많은 요리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 요리법이 따분하고 맛이 없다고 말하기 전에 여기 한 가지 예가 있습니다. 연어 케이크에는 오메가3이 매우 풍부합니다. 필요한 재료: 3티스푼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 작은 양파 1개, 샐러리 줄기 1개, 잘게 썬 신선한 파슬리 2테이블스푼, 425g의 수분을 뺀 통조림 연어 뼈와 껍질이 없는 것 또는 340g의 조리된 연어, 큰 달걀 1개. 요리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양파와 파슬리를 썰어줍니다. 샐러리는 잘게 썰고 달걀은 풀어서 가볍게 휘저어줍니다. 오븐을 232도로 가열합니다. 베이킹 시트에 조리용 스프레이를 약간 뿌립니다. 1과 2분의 1 티스푼의 기름을 둘러붙지 않는 큰 냄비에 부어 중강한 불에서 가열합니다. 양파, 샐러리, 파슬리를 넣고 계속 저으면서 약 3분간 조리합니다. 냄비에 불을 끕니다. 연어를 중간 크기의 그릇에 넣으세요. 달걀을 섞고 양파 소스, 빵가루, 후추를 첨가하세요. 모든 것을 잘 섞고 8개의 패티로 나누세요. 팬에 남은 기름을 두르고 아랫부분이 옅은 갈색이 되도록 패티를 2분에서 3분 정도 굽습니다. 그런 다음 베이킹 시트 위에 놓고 15분에서 20분 동안 오븐에 두세요. 소스, 예를 들어 딜 소스와 레몬 조각과 함께 드세요. 당근과 구스베리 주스는 비타민 A와 중요한 산화 방지제를 가득 함유하고 있습니다. 이 두 재료를 합치면 눈의 근육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시력을 향상하는 데 도움을 주는 치료제가 된답니다. 그것은 심지어 눈과 관련된 장애를 가진 사람들에게도 효과가 있습니다. 매일 아침 빈속에 한 잔을 마시면 효과가 아주 뛰어날 것입니다. 2-3개월 동안 쉬지 말고 복용하면 눈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건강에도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매일 신선한 주스를 만드는 것이 너무 큰일처럼 느껴진다면 잠들기 전에 우유에 첨가할 수 있는 분말을 만들어 보세요. 60개의 아몬드, 16티스푼의 회양씨앗, 12티스푼의 크리스탈 설탕이 필요합니다. 재료를 곱게 갈아주세요. 유리병이나 플라스틱 병에 담아 햇볕이 들지 않는 곳에 두세요. 잠자기 전에 2테이블스푼 분말을 따뜻한 우유에 타서 마시면 시력에 좋을 뿐만 아니라 뇌와 전반적인 건강에 좋습니다. 이것을 마신 후 1-2시간 동안은 다른 것을 마실 수 없으니 잠자리에 들기 전 마지막 음료로 마시세요. 처음 시작할 때는 2-3개월을 시도해보고 휴식을 취하세요. 달콤한 휴식을 취했으니 이제 오늘의 마지막 운동을 할 시간입니다. 콘택트 렌즈. 이게 없으면 모든 것이 흐리고 뿌옇게만 보이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없으면 보이지가 않기 때문에 콘택트 렌즈를 잘 안 빼기도 합니다. 큰 도움이 된다는 건 알지만 콘택트 렌즈를 끼지 않는 것이 더 나은 장소와 시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샤워할 때 온수욕조 그리고 수영장입니다. 이 장소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맞아요. 물. 그리고 물은 박테리아로 가득합니다.
심지어 겉보기에 깨끗해 보이는 바다, 호수, 강물에서까지 눈에 정말 위험한 미생물이 헤엄치고 있습니다. 사실 박테리아는 안구보다 콘택트 렌즈에 더 쉽게 달라붙습니다. 일단 달라붙으면 박테리아는 증식하고 더 강하게 자라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요? 아메바 각막염이라고 불리는 고약한 염증이죠. 간단히 말해서 박테리아 감염에서 비롯되는 심한 각막염증입니다. 이 각막염은 눈의 통증과 시야가 흐려지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만약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심지어 실명으로 이어질 수도 있어요. 41살 영국 여성에게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안과 의사가 물었을 때 그녀는 자주 콘택트 렌즈를 낀 채로 샤워를 하고 수영을 했다는 사실을 인정했어요. 그 결과 감염과 통증으로 2개월을 보낸 후 왼쪽 눈의 시력은 0.1로 떨어졌습니다. 이제 맨눈으로는 일상생활이 아주 힘들어졌죠. 이런 경우는 상당히 드물어서 25만 명 중 1명꼴로 나타나지만 그래도 위험을 감수할 필요는 없죠. 치료도 길고 어렵습니다. 항생제가 효과가 없으면 각막 이식까지도 생각해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식을 한다고 해도 시력은 좀처럼 정상으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 영국 여성의 경우 0.25 정도로 회복되었을 뿐입니다. 이것은 여전히 좋은 시력이 아닌데 시력이 좋은 사람들이 25m 거리까지 선명히 볼 수 있는 반면에 그녀는 6m 정도까지밖에 볼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만약 콘택트 렌즈를 끼고 샤워하는 것을 피할 방법이 없다면 최소한 눈을 감도록 하세요. 이렇게 하면 눈과 물의 접촉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수영장에서 다이빙하기 전에 콘택트 렌즈를 제거해야 하는 두 번째 이유를 기억하세요. 물에 있는 염소는 콘택트 렌즈를 심각하게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무슨 이유로든 렌즈를 뺄 수 없다면 꼭 맞는 물안경을 쓰세요. 그리고 만약 콘택트 렌즈에 물이 닿거든 철저히 닦는 것을 잊지 마세요. 콘택트 렌즈 용액은 현명하게 사용하면 훌륭한 소독제가 됩니다. 만약 같은 용액을 계속해서 사용하면서 가끔 몇 방울을 채워주기만 한다면 제대로 사용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렌즈 용액의 효능도 제대로 발휘되지 않겠죠. 렌즈 용액이 무균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박테리아가 번성하는 환경이 조성되고 전혀 반갑지 않은 눈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매일 밤 렌즈를 보관할 때 새로운 용액을 사용해야 합니다. 2. 렌즈 케이스를 제대로 관리하세요. 우선 공기 건조가 필요합니다. 박테리아는 습기를 좋아해요. 그래서 박테리아가 퍼지는 것을 막는 확실한 한 가지 방법은 수분을 빼앗는 것입니다. 낮에 케이스를 말려주는 것이 도움이 될 거예요. 둘째, 매주 약한 비누와 물로 깨끗이 씻는 것을 잊지 마세요. 그러고 나서 완전히 건조시키세요. 수건이나 화장지를 사용하지 마세요. 작은 섬유가 남았다가 렌즈나 눈에 들어갈 수 있어요. 3. 콘택트 렌즈에 절대 화장품을 묻히지 마세요. 특히 여자분들에게 해당됩니다. 눈 화장을 하고 있는데 실수로 아주 약간의 화장품이 콘택트 렌즈에 닿습니다. 그럴 경우 즉시 손을 씻으세요. 그러고 나서 렌즈를 뺀 후에 잘 닦고 나서 다시 끼세요. 최선의 방법은 먼저 화장을 하고 그 다음에 렌즈를 끼는 것입니다. 자외선 차단제도 콘택트 렌즈에 닿으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일 묻게 되거든 즉시 닦아내세요. 4. 자극받은 눈에 렌즈를 끼지 마세요. 이유 없이 눈이 가렵고 빨개지지는 않습니다. 눈이 건조하거나 감염이 있거나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난다면 더 많은 손상을 막기 위해 즉시 렌즈를 제거하세요. 렌즈를 뺀 후에 상황이 나아지는지 기다려 보세요. 만약 더 심각한 문제가 아니라면 렌즈를 제대로 소독하지 않았기 때문에 눈이 단지 렌즈를 거부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5. 눈을 비비지 마세요. 컨택트 렌즈를 끼고 눈을 비비면 원추 각막이 생길 위험이 커집니다. 원추 각막은 각막의 모양이 둥근 모양에서 원추형으로 변하는 질환입니다. 만약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는다면 시력을 흐리게 할 수 있어요. 눈을 비비지 말고 눈 가려움에 도움이 되는 안약을 사용해서 눈을 진정시키세요. 6. 렌즈 케이스를 더운 곳에 두지 마세요.
컨택트 렌즈는 물을 좋아하지 않고 열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밤에 렌즈를 빼둘 때는 아침에 직사광선이 들 곳에 케이스를 두지 마세요. 차 안에도 두지 마세요. 차 안은 매우 뜨거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변에도 가져가지 마세요. 케이스가 뜨거워지면 케이스 안도 더 건조해집니다.